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몇몇 분이 저에게 KF-16의 전자전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마침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FA-50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두 기종의 전자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방사청에서 절충교역 대상 방위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공개해서 만일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면 해당국이 요구하는 절충교역에 적용하라고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눈에 띄는 건 아파치 헬기의 개량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재 우리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에는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도 있지만 기존 아파치 헬기에 대한 개량 사업도 같이 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은 지금 잠정 중단되었지만 기존 헬기에 대한 개량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은 없고 기존 헬기 개량만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개량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입니다. 기존 롱보우 레이더의 개량과 추가 확보, 그리고 링크 16의 탑재 등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은 없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의 개량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계속 사용해야 하니 필요하면 개량 사업도 해야 하기는 하겠죠. 그럼 다시 FA-50과 KF-16류의 전자전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왜 이 두 기종, 그러니까 FA-50과 KF-16류의 전자전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기종의 전자전 능력이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되고요. 우선 그럼 현재 우리 공군의 FA-50의 전자전 장비의 구조는 어떤 식일까요? 기본적으로 전투기의 전자전 장비는 적의 레이더 등의 신호를 수신해서 위협을 경보할 수 있는 RWR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EC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FA-50에는 ECM 장비는 없고 RWR만 있습니다. 그럼 FA-50은 적의 공격을 교란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FA-50에는 두 개의 체프 발사기가 있어서 RWR로 적의 위협을 감지하면 이 체프 발사기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확히는 만들어지고 있는 FA-50 중에서 가장 발전된 게 바로 말레이시아의 FA-50인데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수출용 FA-50은 한참 조립 중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들었을 때는 공정률이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수출용 FA-50은 올해인 2025년이면 첫 기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체는 바로 말레이시아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2027년에 전달이 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기체가 처음 A사 레이더를 탑재한 FA-50이고 그리고 첫 블록 70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체에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독일의 IRIS-T010 미사일과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화된 계기판과 공중급류 장치에 타겟팅 포드까지 탑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탑재되는 장비들을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각종 비행시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조립은 올해 완료되지만 이것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인도되는 건 2027년인 것입니다. 참고로 원래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전투기를 넘기기로 한 게 처음에는 202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이 변경되어서 2027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아마 뭔가 추가 무장이 탑재되어서 좀 더 긴 시험이 필요해서이지 않나 합니다. 아마 그리고 저희 예상으로는 LIG가 개발 중인 타우러스 축소형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현존 최강의 FA-50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레이시아 수출용 FA-50M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기종에는 또 다른 최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ECM 장비는 탑재되어 있지 않고 RWR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는 FA-50에 탑재된 RWR은 미국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 형태가 아닌 실전용 전투기에 국산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는 건 이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이 최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KF-21을 위해서 개발한 전자전 장비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가 최초로 실제 실전기체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다고 해도 FA-50에는 ECM 장비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 정확히는 블록 70은 어떤 식으로 전자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RWR로 적의 위협을 감지하면 체프를 발사하는 건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라면 기존에는 체프 플레어 발사기가 2개였던 것에서 블록 70은 4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FA50에서는 적의 공격을 제밍하는 건 불가능하냐고 했을 때 블록 70부터는 가능해집니다. ECM 장비가 없는데 제밍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전용 ECM 포드를 장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FA50에 탑재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로 적을 제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A사 레이더 자체가 강력한 전파빔을 발산해서 적의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존까지는 수출형 레이더에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일부 제한적인 기능이지만 수출형 레이더에도 전자전 능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F-35나 이번에 레이더를 개량한 KF-16도 레이더로 전자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FA-50 블록 70은 팬텀 스트라이크로 적의 미사일 등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럼 A사 레이더를 달고 있는 전투기는 별도로 ECM 장비를 달 필요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전투기의 A사 레이더는 훌륭한 ECM 장비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전투기의 레이더는 전방만을 향해 있고 그래서 전방의 적만 교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측면이나 후방의 적에 대해서는 교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A사 레이더를 달았다고 해도 별도의 ECM 장비가 있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별도의 ECM 장비가 없는 FA50은 적을 교란하는데 분명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RWR이 중요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적 A사 레이더의 LPI 모드의 탐지 능력과 또 하나는 삼각 측정법에 의해서 RWR만으로 정확한 적의 위치의 판별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LPI 모드라는 건 A사 레이더에 있는 저피탐 모드입니다. 한마디로 A사 레이더는 적을 탐지하면서도 적에게 들키지 않는 저피탐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 같은 스텔스기도 저피탐 모드로 스텔스를 유지하면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 디지털화된 RWR의 능력은 적의 저피탐 모드를 탐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국산 전투기에는 국산 RWR이 탑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피탐 모드도 종류나 그 경우에 수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RWR로는 적의 LPI 모드를 전부 탐지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RWR을 개발해서 계속 발전하는 LPI 모드를 따라서 계속 RWR도 개량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 RWR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에는 A사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에 발맞추어서 디지털화된 국산 RWR이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 RWR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적의 위치를 역탐지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F-15K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량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이 개량되는 F-15K에는 EPAWSS라는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고 알려지기로는 이 장비가 현존하는 수출형 전자전 장비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이유가 바로 탑재된 RWR을 통해서 적의 위치를 역탐지하고 RWR만으로 그 위치로 암남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능입니다. RWR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안테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몇 개의 수신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장 FA50만 해도 양쪽 날개 끝과 수직미미 끝에 RWR 안테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신된 적의 전파를 역탐지해서 삼각측정법으로 적의 위치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기능이 확실히 있다고 알려진 전자전 장비는 F-15에 탑재되는 EPAWSS 뿐이고 우리 KF-21에 탑재된 국산 전자전 장비에 이 기능이 있는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형 모델에까지 이 기능이 있다는 건 이미 기존부터 존재하던 기능일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그래서 우리의 KF-21에 탑재되는 국산 전자전 장비에도 이 기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KF-21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를 바탕으로 개발된 FA-50 블록 70의 RWR에도 이 기능이 가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자전 장비의 국산화, 그 중에서도 특히 RWR의 국산화는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국산 RWR만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FA-50 블록 70이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 RWR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M 블록 70은 단순하게 지상 공격 능력만 향상된 기체가 아니라 공중전에서도 기존 FA-50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FA-50을 수입했던 나라들도 추가적인 FA-50을 구매하고 기존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FA-50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당장 필리핀이 12대의 FA-50을 구매하면서 기존 FA-50도 이리 개량하려는 것이고 인도네시아도 FA-50의 추가 구매와 개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라크도 우리나라의 카이와 FA-50에 대한 창정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라크의 FA-50에도 동일한 개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로부터 FA-50을 구매한 나라들은 전부 이 개량을 적용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공군의 FA-50과 FA-50 블록 70은 아예 차원이 다른 기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이 개량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최근에 개량하고 있는 우리의 KF-16U는 어떨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KF-16U와 F-16V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정확히 두 기체는 전자전 장비가 다릅니다. 결론은 대만을 통해서 개발된 F-16V는 아직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모종의 디지털화된 전자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군의 KF-16U에는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KF-16U에 전자전 장비가 빠졌다고 영상을 만든 바도 있고, 그리고 아마 국산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KF-16U는 어떤 상태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KF-16에는 AN/ALQ-165라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A사 레이더는 강력한 부엽 전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A사 레이더와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전 장비는 같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전자전 장비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상식인데요. 우리 KF-16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전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RWR만 일부 디지털 방식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KF-16은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ECM 장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일 ECM 장비를 사용하려면 레이더를 끄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KF-16은 현재 실질적으로 전자전 능력이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KF-16과 FA-50 블록 70이 비슷한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KF-16U에는 AN/APG-83이라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이 레이더도 FA-50 블록 70에 탑재되는 팬텀 스트라이크처럼 제한적이지만 전자전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WR로 적의 위협을 감지하면 전방에 대해서는 바로 이 레이더로 ECM 제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전방만 가능하고 측면이나 후방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때는 아예 레이더를 꺼버리고 AN/ALQ-165를 가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어디까지나 단자형인 C형의 이야기이고, 복자형인 KF-16D는 아예 처음부터 ECM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KF-16D는 국산 전자전 포드를 탑재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중전에서 기체 외부에 대형의 전자전 포드를 달고 임무를 수행한다는 건 엄청난 문제점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IG에서 바로 지금 KF-21을 위해서 개발한 국산 전자전 장비를 KF-16과 F-15K에도 탑재하자고 공군에게 제안 중입니다. 아니 KF-16은 이해가 되는데 F-15K에도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F-15K의 수출용 전자전 장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전 장비인 EPAWSS가 탑재된다고 해도 어차피 수출형일 뿐입니다. 수출형은 당연히 많은 성능이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특히 요즘같이 A사 레이더가 보편화된 현대전장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자전 장비를 개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수출형 장비는 수시로 개량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그걸 허락해 주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KF-16과 F-15K의 임무 컴퓨터에 대한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공짜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미국 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소스코드에 한해서는 KF-16과 F-15K를 개량할 능력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LIG에서도 우리나라가 소스코드를 보유한 KF-16과 F-15K 두 기종에 대한 개량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 개량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KF-16은 장기적으로는 KF-21로 교체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도 좋게 15년 이상은 KF-16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수출형 전자전 장비 중에서 가장 강력한 EPAWSS를 탑재하게 되는 F-15K는 몰라도 아직 제대로 된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KF-16에는 필수적으로 국산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전자전 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북한 때문인데요. 북한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전자전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상의 전자전 장비의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자전 능력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뒤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일본과 중국은 우리의 가상적국 중에 하나이고, 북한을 상대로라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전에서 우리가 일본과 중국에게 밀릴 거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투기가 자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전투기 탑재 전자전 장비라도 최신으로 달아주어야지만이 그나마 일본이나 중국을 상대로 한정적이겠지만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나라의 기체도 아닌 미국산 기체인 KF-16에 대한 국산 전자전 장비의 탑재는 결코 쉽지도 않을 것이며 아마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공군이 중국 공군과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상대로 했을 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량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걸 하지 않는다면 일본이나 중국을 상대로 우리 공군이 살아남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KF-16U와 FA-50 블록 70이 동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마음속 이하의 특정 속도대에서는 FA-50과 KF-16의 기동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지금은 바로 FA-50의 전자전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중전 능력에서 FA-50 블록 70이 KF-16U와 동등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FA-50의 성능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KF-16의 성능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16U를 좀 더 현대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KF-16의 국산 전자전 장비의 통합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KF-21로 교체될 것이기 때문에 KF-16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국산 전자전 장비의 탑재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최소한의 생존성을 위해서 국산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